안녕하십니까. 저는 35년간 화재진압대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신영재입니다. 유명하지도 않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전에 제가 그동안 큰 병마와 싸우느라 말도 조금 느리고 또렷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선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문 후보를 다시 뵌 건 작년 10월 태풍 속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고 강기봉 소방관의 장례식에 온 그를 본 후부터입니다. 그곳에 있던 여러 소방관들이 문 후보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무너졌는데요. 제가 누구보다 그 눈물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 소방관 한 사람씩 손을 잡아주며 다독이던 문 후보의 얼굴에서 저는 진심을 읽었습니다. 저 양반은 우리 마음을 진짜 아는구나. 힘든 사람의 처지를 살펴줄 사람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다가 대학생이 가장 존경하는 직위 1위가 소방관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니 진짜 고마웠습니다. 저 역시 지난 35년간을 소방관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나 하는 마음으로 화재 현장을 누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퇴직을 6개월 앞두고 받은 특수건강검진에서 혈액 수치에 문제가 있다며 골수 검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덜컥 겁도 났지만 한편으론 설마 무슨 일이야 겠냐 싶었죠. 그런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혈액압의 일종인 골수형성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땐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이제 힘든 시절 다 지나고 퇴직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계획만 있던 제게 왜 하늘이 이렇게 벌을 주나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병원에서도 살아날 가망성은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몸에 털이란 털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사람 꼴이라고는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죠. 2년 넘게 항암 치료를 받던 중 제 병이 직업병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35년간 화재 현장을 누비면서 성명과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기 때문이란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병을 얻었으니 당연히 국가가 저를 책임져 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혈액암과 화재 진압의 관계성을 증명했지만 공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저와 같은 병에 걸린 동료 소방관은 승인을 받았는데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병에 걸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발암물질에 노출되는데도 더 오래 근무한 제가 더 많이 노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신청한 치료비를 못 받는다는 사실보다 내 청춘을 바쳐 일한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참담함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가장 괴로워하신 분은 어머니입니다. 자식이 큰 병에 걸리면 세상 어떤 어머니든 마찬가지겠지만 제 어머님은 특히 더 자책하셨습니다. 제가 소방관이 된 건 어머니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한답시고 국제시장에서 동분서주하던 저를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안전쟁 직업을 갖는 게 소원이라던 어머니의 손엔 소방관 모집 공고가 지어져 있었죠. 그땐 어머니도 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바란 안정된 직장이란 게 실은 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어머니는 그때 제가 소방관이 된다고 해도 말리셨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임용됐던 그 시절 소방관의 정년은 52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1, 2년 후에 사망하는 선배들이 꽤 많았습니다. 고작 5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들이 왜 죽는지 그땐 이유조차 몰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이런 큰 병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저 역시 소방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화염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누구든 단 1초만 그 연기를 마셔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임명될 당시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벌써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땐 지금처럼 안전장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방화복도 허술했고 화재용 마스크조차 없어서 병원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마스크나 오토바이용 마스크를 직접 사서 쓰고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해도 용감했다 싶지만 실은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소방관들이 자비로 방화장갑을 산다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산에서는 안전장비가 모두 지급됐지만 작은 군이나 면 단위에선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소방관이지만 근무 환경도 지원되는 장비도 다른 건 우리가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처 소속의 국가직도 있지만 이는 아주 일부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소방관은 대부분 지방직입니다. 지방직은 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월급도 다르고 처우도 차이가 큽니다. 저만 해도 35년 동안 휴일 근무를 셀 수도 없을 만큼 했지만 근무수당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휴일에도 일하는 아빠를 둔 우리 아이들 사진엔 늘 제가 빠져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화재 현장에서 다쳐도 대부분 자비로 치료해야 하고 공무상 요양 신청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은 정말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소방관으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수많은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처참한 광경을 보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자려고 누워도 끔찍했던 장면들이 떠올라 잠들지 못합니다. 동료 중엔 이를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순직한 소방관보다 자살한 소방관이 더 많다는 통계만 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긴 세월 정신적인 고통을 혼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출동 사이렌이 울리면 저희는 매일 하나뿐인 생명을 담보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강인함 뒤엔 남모를 두려움과 외로움이 감춰져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과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 어디 나서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공상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 세상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혈액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큰 돈이 들었습니다. 공무 중에 얻은 병이니까 적어도 국가가 치료비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비 7천만 원 중 행정소송을 해서 받은 돈은 겨우 1,700만 원입니다.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빚더미에 안고 말았습니다. 실은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죽어가는 저를 살리기 위해 서울 부산을 오가며 꼬박 3년을 간호했고 아픈 저를 대신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다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며칠 밤을 새워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억울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세월을 겪는 동안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아이들이 착하게 컸으니 그걸로 된 거다. 돈이 대수냐. 행정소송까지 해서 받은 돈이 그간 서울 부산을 오간 차비밖에 안 되지만 더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겐 상처투성이의 시간이었지만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고 싶다 살자고 마음먹이며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처음 행정소송을 할 때만 해도 어디 물어볼 곳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방복지재단도 생겼고 자문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작년 말엔 화재 현장을 누비다 혈압에 걸리면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도 받았고 준공자능인으로 등록도 됐습니다. 결국 두드리니까 문은 조금씩 열렸습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데엔 제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 소방관 후배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공약에는 소방관들의 인력 증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과거 2교대 근무에서 지금은 3교대가 되었지만 말이 좋아 3교대지 인원정은 없는 3교대에 소방관들은 죽어납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다 희생된 수많은 소방관의 죽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사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전통적인 보수지역이죠. 그래서 4년 전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근혜 후보를 찍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보수라는 이념이 선택이 아닌 꼭 그래야만 하는 법칙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장성하고부터는 집안에 작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하면 대화는 5분도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서로 얼굴을 붉혀야만 끝이 났습니다. 이런 고민은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수 성향의 부모와 진보 성향의 자녀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을 저 역시 알게 됐고, 그렇다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문재인 후보가 인권 변호사로 약자의 편에 서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이것 말고 제가 지인에게 들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는 동안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초동회 동창회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아 동창들의 원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문재인 후보를 또 한 번 평가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만이 원칙을 지킬 줄 알겠구나. 이 사람이라면 끝까지 약자의 편에 서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언제 재발할지 모를 암과 여전히 사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남은 생이 과연 얼마일지 알 수 없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달라진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병마와 싸웠지만 제가 소방관으로서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세상은 남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국가를 위해 일하다 아프고 병들었을 땐 국가가 나서서 책임져주는 세상입니다. 문재인 후보와 함께라면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오랜 고민 끝에 기호 1번 문재인 후보에게 저의 소중한 한 표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조금 더 고민해 보신 후 투표장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